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발의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재표결까지 했지만 끝내 폐기된 바 있는데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야권은 다양한 특검법 발의뿐 아니라 원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배정돼 활약하실 박은정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이제 정치권에 데뷔하셨을 때 오셨을 때랑 네. 그간의 방송을 정말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좀 방송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그 지지자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완전히요. 네. 네. 응원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뭔가 그 늘 보면은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처음에 했을 때도 크게 뭐 이렇게 부족하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못 많이 받았거든요. 부족했죠. 네. 아니 그리고 22대 국회 이제 개원을 하고 이제 예. 국회의원이 돼서 등원을 하셨는데 지금 배정받은 방은 혹시 몇 예, 그 호입니까? 517호인데 네. 배진교 의원께서 쓰시던 방이에요. 네. 그래서 뜻깊고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원래 보통 보면 의원님들 많이 하시는 얘기가 전임자가 좀 이렇게 늦게 방을 빼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 하던데 네. 우리 의원님 뭐 그런 건 안 없으신 거죠? 그러셨어요. 네. 의원님이 일찍 이렇게 비워주셔가지고 네. 도배도 새로 하고 그렇군요.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밤은 전날까지 안 나가가지고 예. 굉장히 고충을 겪었다는 네. 증언들이 있기도 해가지고 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여하간 이제 국회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고 계신 건데 검찰에 계실 때 그 공무원으로 일하실 때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일하는 거 가장 다른 게 뭡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건 똑같고요. 정신이 없는데 그 검찰에서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가만히 있고 근데 저는 불려다니는 거를 하는 게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 많은 현안들을 공청회나 토론회에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에서 사회적 현안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이 일하는 보좌진들도 이제 면접도 보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면접 다 네. 보고 어제 이제 다 뽑았습니다. 아, 총 9명인가요? 네, 9명입니다. 네. 예. 그 뽑을 때 가장 그 제일 기준 뭐 이런 게 좀 아. 있습니까? 제가 저희 방에 오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다고 아. 그래서 네. 그런 거 물어보고 괜찮겠냐고 그래서 다 괜찮다고 해서 아니 그래도 뽑았습니다. 뭔가 그런 얘기를 처음 초면에 들으면 네. 좀 겁나고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놀라는 직원도 있었고 네. 어떤 직원은 예상했다고 괜찮다고 네. 하는 직원도 있었고 네. 그렇군요. 그 우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법사위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그 상임위를 정하신 좀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제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 개혁 관련해서 또 정치에 오게 되었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상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법사위 오늘도 회의를 하고 왔고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발의하게 될 검찰 개혁 그 기본 여러 가지 입법들 네. 공소청법이라든가 수사청법 수사절차법 이런 여러 가지 검찰개혁 입법들을 또 법사위에서 또 최종적으로 아까 상임위에서 다루고 본회의에 올릴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법무부 근무하실 때도 사실은 뭐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거 장관을 보좌하는 자리로서 준비는 또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국정감사 준비 네. 많이 했었죠. 검찰청 있을 때도 네. 네, 막 밤을 새가지고 의원님들 질의 막 사전 질의 받아가지고 막 예산 답변 쓰고 막 밤새워 그러잖아요. 예산 답변 네. 보내드리고 그랬었죠. 그때는 이제 수비수였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공격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네, 수비를 그런- 해봤으니까 공격을 더 잘하실 것 같으십니까? 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뭐가 약점인지. 예, 그리고 네. 제가 또 저한테서 되게 많은 제보를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네.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용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예, 뭔가 내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제보해 주고
제보하고 해결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많은 아이템들을 잘 받아가지고 국정감사도 잘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어제 보니까 그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네. 2019년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때 뭐 술판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행을 저질렀다는 뭐 이성윤 의원의 그 법사위 뭐 현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자리 같이 있었거든요. 법사위 현안 질의 하시는데.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고, 그것이 제대로 감찰이나 징계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식구 감싸기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자정제 작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사실 그 행위들이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증언한 행위들이 정말 맞다면은 네. 그런 일을 저지른 검사뿐만 아니고 지휘감독 책임에 있는 예를 들면은 그 관할 검찰청을 챙기는 가장 높은 분도 어떻게 보면 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중대 비위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뭐 은폐하거나 이랬다면 그 상급 이제 감독을 하는 어떤 지휘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만약에 드러나서 뭐 일단 공수처의 조사를 독려하는 차원이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검찰청 차원에서의 진상 조사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공수처장이 그 자리에 나와 계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법사위 인적 구성을 보니까 면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물론 네. 의원님도 음. 당연히 계시고 뭐 예를 들면 정청래 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박지원, 뭐 서영교, 장경태 어떻게 보면 지도부급 인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좀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떤 느낌입니까? 아주 쟁쟁한 정치 고수 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박지원 또 전 국정원장님은 정치 구단이라고 또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저기 준비해 질문을 오죠. 준비를 네. 하잖아요. 근데 박지원 전 하나도 원장님은 안 정와요. 수첩 네. 이렇게 네. 간단히 보시고도 너무나 질의를 잘 하시고 또 중요한 부분 짚어주시고 그런 부분들 보면서 역시 그 정치구단 말씀을 음. 들으시는구나 감탄했습니다. 아니 뭐 엄청나게 큰 갈등까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뭐 소위 구성 과정에서도 보면은 네. 박지원 의원님 그래도 우리 박은정 의원님 편을 들던데요? 민주당에서 보니까 그랬나요? 네, 그런 예. 입장인 걸로 제가 봤는데 예. 네, 소위 구성 관련해서는 네. 그 1소위가 주요 법안들 심사하는 소위여서 제가 간청 드렸고 또 그 상위에서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또 저를 2소위 배정을 해주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그 민주적인 또 절차에 따라서 배정이 돼서 제가 소임을 또 잘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협력해서 목표를 완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그 공조에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함께 나아갈 네. 거다. 그리고 제가 1소위에 배정은 되지 않았지만 1소위에서 다루어지는 검찰개혁 입법들이 제가 막 1소위 가겠다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1소위에서 심사하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긴장감을 그렇죠. 오히려 더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네. 있기 때문에 음. 더 잘 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그 야권이 가져왔기 때문에 향후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은 일단 1번으로는 여러 법안들이 있지만 그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어떤 일정으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까? 최혜병 특검법은 어제 법사위에서 그 입법 청문회를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네. 잡아서 증인들을 뭐 중요한 증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 박정훈 대령이나 그다음에 김계한 사령관, 뭐 이시원 그러니까 공직기관 전 공직기관 비서관. 등등을 증인으로 불러서 당시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또 저희가 질문하고 네. 그래서 그 공수처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수사 동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7월 19일이 최혜병의 일주기가 되거든요. 그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 특검이 발족할 수 있도록 좀 시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청문회라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예를 들면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뭐 소환에 응하라고 이제 뭐 네.
보내지 보내는 않겠습니까? 거죠. 서면을 예. 보낼 텐데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면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 그 겁니까? 거부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증인 신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사 처벌이 가능한 아,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출석할 경우에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증인들이 안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네. 예, 그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이 청문회, 입법 청문회가 최혜병 특검, 최혜병 그 순직과 관련된 수사 외압을 규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증인 상당수가 법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런 벌칙 조항을 안다면 정말로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최혜병 특검을 하자는 건데 네. 그 국민의힘 주장이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도 수사 중이고 공수처에도 수사 중인데 왜 특검을 해야 되냐? 의원님 보시기에 왜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공수처 수사에는 한계가 있어요. 공수처에 그 지금 수사 진행하고 있는 팀이 한 검사 한 서너 명이 하고 있는 건데, 수사를 다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요, 공수처는. 그래서 이 수사를 다 마친 후에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야 돼요. 기소할 수 없고. 그러면 윤석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친윤 검사라고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럼 친윤 검사장이 이종섭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다 수사할 것인가, 그거는 전 회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독립적인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빨리 진행을 네. 해서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특검을 하게 되면 종국적인 처분권에 검찰에 있지 않고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네, 그렇죠. 특검이 다 특검에 있는 온전하게 거죠. 다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사실은 화두가 돼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권익위에서 이제 말 그대로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제재 조항이 없다 이러면서 종결 처분을 했어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건의위원회냐 네. 이렇게 좀 비판하던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경우에는 수사 의뢰 알선수재로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그 공직자에게 알선이 되었는지, 알선수재가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수사 의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 건의기에서 최재형 목사 조사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여자도 안 그리고 하고. 그 공직자 대통령이죠. 수사 의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표 차이로 갈렸다고 하고, 그 권익위의 그 결정에 있어서 그 대통령과 가까운 위원들이 또 결정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봐주기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놀란 게 원래 권익위가 그런가 전원위원회 판정할 때 네. 거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찬반을. 예. 원래 법무부도 그런 행사하면 회의하면 손 들어보라 그럽니까? 그게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어가지고 네. 거수를 하는 경우에 누가 비밀 압박을 투표가 받죠. 안 예. 되는 거잖아요. 압박을 받는 거고. 네. 또 권익위 그 회의체에서 뇌물이란 표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보도도 충격적인 있었어요. 얘기도 네.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봐주기를 위한 위원회였던 것이 아닌가. 네. 권익위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여하간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보면 조사 진행 경과를 보면 뭐 최재형 목사라든가 서울이 소리치기라든가 이렇게 조사가 다 끝났는데 정작 이제 그 받았다고 이제 의심받는 그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은 뭐 이렇게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봐주기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거마저도 못 받아들여서 막 전면적으로 인사로 그 수사팀을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권익위 결정이 시그널이 되어가지고 그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결국엔 피의자를 부르지 못하고 무혐의 결정,
봐주는 결정을 한 수순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그쪽엔 4년이 넘었다고 알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것도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검사를 왜 처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직무유기에 가까운 사안이거든요. 그걸 처분하지 않는 것은. 근데 그 네. 사건은 추미애 장관 당시에 그 검찰총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시켰어요. 네.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수사가 지휘를 했는데, 근데 지금 바뀌었잖아요. 검찰총장도 네. 바뀌고 장관도 바뀌고 그러면 그 수사지휘권을 원복해야죠. 네. 복원을 해서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어떻게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원서 총장이 지금 마치 자기가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그 사건 수사 지휘를 회복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절차겠죠, 원래는. 네,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법무부 장관은 회복시켜 줘서 음. 그 사건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검찰총장이. 네. 그래서 근데 지휘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친윤 검사장이 그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겠는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야당에서는 명분백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야당끼리도 모여서 공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어제 이제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명품백하고 주가 조작 요것만 또 압축적으로 네.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특검이 출발할 수 있도록 또 할 것인지 좀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해서 어쨌든 이게 네. 수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줄인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꾸 이제 그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수사를 하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왜 특검을 하냐 하니까 예, 예. 지금 그렇죠. 수사가 수사하고 있는 수사하고 거. 있는 예. 것만 가지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안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예. 그런 취지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1호 법안으로 네. 한동훈 특검법을 내놨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저희-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690만 국민이 지지해 주셨고, 그 총선 당시에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진짜 개원 첫날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바로 냈죠. 네. 하게 됐죠. 네. 그 혹시 내용들을 사람들이 그 궁금해하니까 내용은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이고 국민적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게 있죠. 그래서 그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 특검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에서 제대로 재판을 수행하지 않고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을 해임하는데 연루되지 않았나 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의혹. 2심은 패소했잖아요. 네. 2심은 패소했죠. 제대로 재판 수행을 하지 않아서 뭐 계속 패소할 결심 뭐 이런 좀 비판도 받았었죠. 네. 세 번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아주 확정적인 범죄인 것처럼 증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피의사실 공표 등의 의혹들이 있고, 그 또 자녀 논문 대필이나 뭐 봉사시간 부풀리기 같은 언론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가족 의혹이 있습니다. 가족 비위 의혹. 마지막으로 검사들의 직접 수사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좀 더 초과해서 무한정 지금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까지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네. 있는 위법한 시행령을 만든 이런 부분, 직권남용 관련한 의혹, 이런 5가지 범죄를 대상으로 네.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 일설에는 그 뭐 재밌는 뭐 농반 진반인 것 같은데 그 한동훈 특검법이 유난 갈등 이후에 혹시나 그 모든 특검법안들 거부권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죠. 뭐 대통령이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농담도 돌던데 그 이제 여의도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갈등설 이렇게 불거져서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 이제 고발사주 총선 개입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정관실에서 같이 돼 있는 거죠. 수정관이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고발장을 작성을 했다는 게 1심 판결이거든요. 네. 그러면 누구 지시 받아서 했겠는가? 그것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이거든요. 그 수정관은.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연루되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동훈 특검법의 수사 내용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힘든 네, 상황이겠죠. 아무래도 네. 실질을 실질을 보면은 보면은.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네.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근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신중론을 제기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다른 특검 법안들을 좀 먼저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 만나 뵙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공감 많이 표시해주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 우리 당 조국 대표님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셔서 공조할 수 있는 법안들은 공조하시기로 이렇게 또 협력하시기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대당으로 협력해야 될 법으로 저희가 잘 설명드리면 저희는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의혹을 담은 것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도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체포동의안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확정적 범죄인 것처럼 설명한 적이 없어요. 전례가 없다는 거죠? 전례가 없고 그 한 10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정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심판을 받아야 된다,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 대북 송금 관련된 이화영 전 네.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굉장히 중형을 받았습니다. 9년 6개월인가요? 네. 받았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은 이번 주에 기소를 이제 결단을 했죠. 했는데 예. 이런 상황인데 좀 이런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마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어요. 6일 만에 판결 나고 그러니까요. 금방 예. 기소를 했는데, 그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출발 출발을 자체는 했다가 예.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벽이 둔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 관련해서 증거들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뭐 전면적으로 뭐 믿었던 것 같고요. 그 판결의 기초가. 네. 그런데 그에 반하는 또 국정원 뭐 문서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봤거든요. 그렇게 그 국정원 문건을 완전히 배척하고 한 사람의 진술만, 그 김성태의 증인의 진술만을 뭐 의존해서 판결을 한 것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 관계에 있는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구형이 매우 낮다고 비판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좀 그 구형을 낮춰주는 것에 대한 뭔가 봐주기 구형을 하면서 그 진술을 좀 네. 얻어낸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그 진술과 관련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계속 있었고, 네. 전관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을 계속 얻어내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그런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사로 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네. 사실은 이런 의혹 제기가 어떻게 보면 달갑진 않을 텐데 뭐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연어를 이제 이렇게 선물해 네. 가져와서 먹었다든 둥 아니면 뭐 술판이 벌어졌다는 둥 이런 의혹 제기가 있는데 그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보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에요. 그것을 지어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예전에 사건 때도 보듯이 수용자들 모아놓고 막 이게 진술을 이렇게 서로 연습시키고 막 이랬다는 의혹이 문제가 네, 의혹 제기도 됐었잖아요. 있었었죠. 그래서 예. 그 특수부 검사들이 어쨌든 중요한 사건들을 뭐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혹은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뭐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용자 계속 불러가지고 그렇게 막 이 여러 가지 진술들 받아내고 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막 있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수원지검에 이 사건 담당했던 차장 검사가 그런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하고 뭐 이랬던 걸로 과거에 징계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불거지는 논란이고,
그래서 수용자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 그래서 밀실에서 그렇게 연어를 정말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뭐 먹을 거 주면서 혹은 담배도 피우게 해주면서 그렇게 진술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용자 조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차규근 의원이 또 아, 출정 또, 조사와 네. 관련해서는 그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안을. 그리고 저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동일 피고인에 대해서 네. 사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재판에 가 있고 뭐 낱개의 사건은 더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재판만 받는 것만 4개인데 오늘 또 한국일보 보도를 이제 지난 금요일에 보니까 분당 또 정자동 호텔 관련된 또 수사를 또 네.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던데 이게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죄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검찰이다 이렇게 비판도 제가 하는데요. 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끝도 없이 온갖 의혹들에 대해서 하고 음. 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배우자 김건희 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네.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수사는 지금 4년째 뭐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이것은 잘못되었죠. 이것은 잘못되었고 물론 이제 조사를 해야 되면은 하겠지만은 이렇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하는 기우제식 수사를 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야, 검찰이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의 대통령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을 저는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아니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법조 출입 기자를 해봤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특수부 수사라는 게 정치인을 겨냥하기도 하지만 기업 수사 같은 것들을 좀 네.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기업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물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특수부란 조직에서 큰 기업을 수사했다는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 그쵸. 좀 이렇게 생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특수수사는 수사라는 것은 그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적인 어떤 행정행위죠. 침입적 행정행위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특수수사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한 단기간 내에 정말 그 중대한 중대한 비위만 이렇게 칼로 도려내듯이 네. 그렇게 수사를 해서 그 전부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그것이 원칙이에요. 아, 환부만 도려내는 게 환부만 원칙인데. 도려내는 것이 원칙인데 그리고 그 선거를 앞두고는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선거 앞두고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는 수사를 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에 문제가 될까 봐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번 총선 전에도 뭐 내내 이루어졌죠. 내내 네.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굉장히 저해하는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럴까요?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검찰 독재 조기 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네. 그 특위 어떤 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검찰 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는 조국 혁신당의 가장 1호 9호인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시키겠다. 네. 그러면 이 검찰권, 윤석열 검찰이 독재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이 검찰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제대로 그동안 막강한 부소부리의 검찰권을 나누어서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들, 예를 들면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공소청화.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것을 수사청으로 옮겨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네. 수사청법. 그 다음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선균 배우가 네. 그 마약 의혹 수사를 받다가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 사건에 있어서 언론에서 뭐 피의 사실이 유출이 맞습니다. 되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못 견디다가 결국에는 뭐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듯이 그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그 모욕적으로 이렇게 네. 가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일을 방지하겠다는 이성균 방지법이 우리 당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대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좀 심사를 해야 된다. 네, 너무 그런 많이 의견을 발부가 냈죠. 되는 네.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넣고 해서 수사 절차법을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권을 수호하는
그런 수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소 유지에 충실한 이런 검찰 그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소청법, 수사청법, 수사절차법을 3법을 기본적으로 하는 게 특위의 또 기본적인 또 활동이고요. 그 외에 제가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특위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발의할 때 했고 앞으로 이제 또 저희가 3특검 약속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네. 김건희 이 특검법, 그 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잘 마련해서 국민들께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 특위에서 만들고 있는 법들은 지금 성안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개혁입법은 한 80% 정도 저희가 네. 성안이 돼서 곧 이제 국민들께 청사진으로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검찰과 관련된 수사와 기소와 관련된 이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많은 시민사회에서 또 의견도 주시고 해서 네. 제대로 22대 국회에서는 이것이 통과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공조도 중요할 것 그럼요. 같은데 예. 민주당과도 의견 고안을 계속 하고 계신 겁니까? 민주당에는 지금 검찰개혁 TF라고 있고 거기 이성윤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12일 날 지난주에 이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네. 그래서 거기에 이성윤 의원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고, 그래서 법안이 나오는 대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TF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안과 혁신당 안을 같이 모아서 법사위에서 또 두루두루 같이 심사해서 한꺼번에 이제 한꺼번에 뭔가 합쳐서 심사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을 이제 조국 대표가 중점도 네. 추진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산을 크게 넘지는 못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그 검찰이 저항이라든가 여당이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들은 재밌는 얘기는 이 검찰개혁 입법을 본회의 통과해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재의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을 하신다고. 아, 그래요? 네. 검찰권이 너무 막강하고 비대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이 재의결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또. 오히려 다른 특검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오히려, 수사기소 그런 분리법이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래서 사실은 당장 생각나는 게 뭐 윤재욱 전 원내대표도 경찰 출신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경찰 출신이고 출신이시죠. 예. 생각보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영향력 있는 네. 주류 의원들 상당수가 경찰 출신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인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지금의 검찰 정권이 사실은 검찰권이 너무 비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 요직에 심지어 뭐 공기업 감사, 지금 뭐 석유공사에 또 사인감사도, 사인감사도 전 대검 대검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네. 가고, 그래서 너무 검찰 요직, 검찰뿐만이 아니라 그 정부 부서 그 주요 요직의 검찰 출신들이 가서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네. 검찰 통치를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정부 형태, 국정 운영은 잘못되었고, 그래서 검찰권을 어쨌든 견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동감해 주신다면은 이 22대 국회에서는 통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특위 위원들이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우리 의원님하고 또 어떤 분들 같이 활동하시는 차규근 겁니까? 의원님이 네.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현직 의원으로는 두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최근 토론회에서 발제해주신 이광철 네. 문재인 정부 이제 민정비서관이 총괄 간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규원 네, 지금 부장검사, 전 검사. 네. 검사가 그 특위에 이제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몇몇 분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 조국 대표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조국 대표랑 어쨌든 간에 이제 총선 영입 과정에서도 네. 같이 이제 맞닥뜨리셨고 선거도 함께 치르고 당선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등원해서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옆에서 본 조국 대표 좀 지내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님을 최근에 대표님이 너무
저희가 나가가지고 막 대표님 칭찬을 막 했는데 그게 저 객관적으로 저기 얘기를 가서 하라고 너무 그렇게 칭찬만 하지 너무 칭찬하지 말고 말고 그래서 오늘 좋습니다. 그러면 네. 객관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김선민 의원님도 최근에 어디 방송 나가서 가셔가지고 대표님을 디스하는 거 얘기하셔가지고 막 엄청 조회수가 많이 그래요?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대표님은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저는 이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요. 네,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와서 이제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결연하시고 멀리서 바라본 거하고 굉장히 다르셨어요. 뭘 바뀌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의연하시고 앞으로 뭐 이렇게 당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그렇긴 한데 너무 일중심 사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 끝도 없이 막 일이 막 저기 올라오고 그래서 눈에 띄면 안 돼요. 대표님 바로 뭘 시키는구나, 잡고. 눈에 띄면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어 다니기도 하고 대표님을 만나면 일 시키실까봐 일중심 사고를 하고 계신다. 제가 듣기에는 또 메신저도 엄청 보내신다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이제 저기 단체 이게 뭐 이게 문자 네.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희들 의원들끼리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이 제발 10시 이후에는 제발 이걸 올리시지 못하도록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네, 얘기를 했는데 김준영 의원님이 이제 그거를 하시겠다고. 너무 잘 어울린다. 예. 그렇게 하시고 김선민 의원님도 막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막 밀어드렸죠. 막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하셨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제 거기에 별다른 반응은 없으셨는데 안 바뀌겠다는 근데 거죠. 그날 밤에 거의 새벽 자정 늦게 김선민 의원님 본인이 이런 일 하자고 거기 올린 거예요. 야,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완전히 저희 실패했죠 뭐 그게. 이참에 조국 심야 메신저 메신저 금지법 하나 발의하시죠. 네, 예. 그래서 저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뭐 아무래도 네. 제가 듣기에도 외부에 들어보면은 정말 엄청 이렇게 네. 밤낮 가리지 가리지 않고. 예. 그러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제가 또 느끼기에는 좀 어휘가 좀 딱딱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법률가 네. 또 학자 출신이시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말투가 다 그렇죠. 딱딱하고 그게 뭔가 법률 용어 이런 특징적으로. 거 뭐가 주로 오르내리고 아니 근데 그렇죠. 이제 어차피 제조 경력 있으시니까 네. 교수는 하셨으니까 조국 대표가 네. 보시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굳이 조국 대표가 했어야 됐다면은 뭐가 좀 어울립니까? 대표님. 네. 대표님 판사 잘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 치밀하세요. 빈틈없이 막 수첩 같은데도 깨알같이 막 계속 빈틈없이 하시거든요. 검사는 이제 좀 범사도 물론 꼼꼼하고 그래야 네. 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수사를 팍팍 이렇게 해 나가는 거면 판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살펴야 세심하게. 되는데 네. 대표님 그런 쪽이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끝으로 22대 국회에서 꼭 개인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이 정치에 일절 제가 뜻이 없었어요. 개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실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정치하게 된 이유가 검찰개혁,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고 공소유지에 충실한 그런 검찰로 재건축하겠다는 그 목표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그것을 제가 완수해내는 것을 정치적인 목표로 하고 지금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무너뜨리는 그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오늘 이제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임기보다 22대 국회 임기가 더 길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윤석열 독재 정권을 빨리 끝내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실행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혜병이 순직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7월 19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에서 혹시 준비 중인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은 얼마 전에 최혜병 관련한 해병대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래서 최혜병 특위가 저희 당에서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특위에서 검토해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발의할 생각이고, 또한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라와서 곧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것이 만일에 정말 다시 또 거부되고 재의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최혜병 특검법을 저희 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강력하다는 게 네. 왜 강력한 겁니까? 수사 범위도 훨씬 더 넓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하는 법은 윤석열 특검법이 될 거예요. 대통령을 직접,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개인 폰으로 장관과 통화했던 것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검사 입장에서 이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은 사실관계는 거의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특검법을 저희가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해진 최혜병 특검법은 고로 윤석열 특검법이 되는 특검법이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토요 특별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박은정 의원님을 모시고 22대 국회 법사위 상황과 발의하시는 법안 내용까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